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타나잇 글로벌 이영민 과장입니다. 메타나잇 글로벌 손성희 부장입니다. 올해 또 새해가 밝으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장님도 그런 트렌드 리포트 많이 읽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연초다 보니까 다양한 트렌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있죠? 네네. 경영 컨설팅사 에센추어에서 발표한 히어로드 트렌드 2012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올해의 트렌드를 미리 만나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랑 살펴보면서 경영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레포트 서문에서 이제 올해의 트렌드의 메타 트렌드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그런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그 트렌드가 컬렉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집단적 대체 현상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던 많은 것들과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죠. 이제 리포트에서는 상실이 아닌 대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익숙하게 해왔던 많은 행동들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대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고객 경험을 전달할 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집이 일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체육관,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식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간회의도 지금 이제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기업들도 고객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왔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혁신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직면한 당면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고객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훨씬 덜 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광고에 썼던 그런 돈들을 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고객한테 노출도를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해졌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에 마이크로 모먼트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궁금하면 바로 스마트폰 열어서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이제 순간순간마다 마이크로 모먼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구매 의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SNS나 디지털 마케팅이 구매 의도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디지털을 활용해서 물리적인 접촉을 대신할 건가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샵들에 많이 갈 때는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그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 샵 자체를 많이 못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카피라이팅을 활용해서 이제 섬세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신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몰입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VR, AR, 360도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브랜드 컨텐츠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이제 접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피어로드 2021 두 번째 트렌드는 Do It Yourself Innovation, 즉 스스로 하는 혁신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례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CES21이 얼마 전에 있었죠. 또 유례 없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MS CEO 시티아 나델라는 팬데믹 2달 만에 2년간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또 예로 이커머스는 10년간의 변화를 8주 만에, 그리고 텔레메디슨 즉 원격 의료는 15일 만에 10배로, 그리고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은 5개월 만에 7년치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기업 주도하는 혁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생활 공간을 바꾼다거나 기존의 어떤 용도를 달리해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개인들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보자들을 위한 하우투 비디오의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65%가 증가를 했고요. 구글에는 이제 DIY 검색량이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과 공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일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개개인들이 모여서 혁신을 이뤄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혁신가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치오 만치니 교수의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라는 책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은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이너와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적 디자이너를 구분을 하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피어로드 레포트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플랫폼 내에서의 어떤 개개인을 관객으로 만들지 말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어떤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에코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것도 예시가 있을까요? 쇼피파이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피파이는 최근에 급부상하면서 작년에 이미 이베이를 앞질렀고요. 아마존의 대항마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그 사이트 제작이나 고객 관리, 결제, 배송 이 모든 것들을 단 $29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SNS 연계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 오프라인 지점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지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전년 대비 70% 성장을 이뤘고 175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기업과 개개인이 합심을 해서 이뤄낸 혁신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기업이 고객을 고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동의 창작자로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고 하면은 기업은 혁신가와 창조자와 고객에게 어떤 경계가 어떻게 모여졌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트렌드는요. 인터랙션 원더러스트인데요. 인터랙션 방랑벽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사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뭐 인터랙션 역마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들이 디지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어떤 템플릿화된 디자인, 획일한 디자인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네, 확실히 요즘에는 보면은 로고만 딱 가리면은 어떤 웹사이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각적인 신선함뿐만 아니라 인터랙션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균 필름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꺼려진다거나 또는 문고리 손잡이를 잡는 게 좀 꺼려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제 비대면, 비접촉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터치를 하지 않고 동작 인식만으로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런 어떤 터치리스 기술은 원래 존재했던 기술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용도가 변경돼서 호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예로는 생체 인식 기술도 체온을 잰다거나 어떤 보안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홀로그램 터치 방식,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방법 등 인공지능 기술과 보안 기술, 로봇과 스마트폰 어떤 기술이 모두 융합하면서 인터랙션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인터랙션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존고 매장에서는 이제 쇼핑객이 손을 접촉시키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어떤 스캐너 방식의 아마존 원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 공항에서도 이렇게 손바닥 대면은 스캔해서 이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역시 한국은 빠릅니다. 이어서 미국의 울트라 리프사에서는 터치리스 방식의 키오스크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존 사용자들로부터의 어떤 저항을 이겨내고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기술이 빠르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혹시 뭐 다른 예시도 있나요? 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나이키에서 발 사이즈 측정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기술로 바닥에 스탠드 지점을 생성을 하고요. 사용자가 그 위에 서게 되면은 발 너비는 물론이고 길이 그리고 모양까지도 다각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앱 쓰면은 이제 신발 사이즈가 달라서 반품하는 일이 되게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이너라면은 누구나 이런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운영 체제에 의해서 디자인 제약받기도 하고요. 요즘은 UI 키트 또는 디자인의 언어의 어떤 표준화, 또 다양한 디바이스의 대응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단절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템플릿화된 디자인이 깔끔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그 시각 요소가 배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명을 보조해 주는 수단이 없어지면서 텍스트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지 부활을 더 늘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포인트를 이제 극복한 재미있는 예시가 있나요? 네, 이런 어떤 지루함으로부터 과감하게 변화를 꾀한 브랜드가 있는데요.